자, 이제 첫 번째 K리그 1 경기. 자, 수원 삼성 대 이제 수원 FC. 자, 우선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양윤모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래도 뭐 지금 골키퍼 한 명 결장 빼고는 오히려 지금 수원 삼성 입장에서는 좀 호재가 많죠. 아무래도 이제 용병 공격수인 지금 이제 뮬리치랑 아코스티가 좀 이번 경기부터 복귀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새 용병 공격수인 이제 웨릭 푸포도 어느 정도 이제 출전할 그런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입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식기 이후에 이제 전력이 좀 더 강해진 그런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게다가 이제 새 용병 공격수 같은 경우에는 높이가 굉장히 좀 높은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세트 피스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원FC 역시도 지금 주전 골키퍼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네요. 자, 지금 노동건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수원F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로페즈, 바오레트소, 뭐 고메스를 영입하면서 굉장히 좀 공수 전력을 좀 어느 정도 강화시켰긴 했지만 아직까지 그게 결과로 지금 이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렇죠. 물론 뭐 좀 더 약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수원FC는 그렇게 좀 영입에서 많이 이점을 지금 가져오지 못했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식기 전에 2연승으로 이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고, 그 이번 경기 이제 수원FC 상대로 승리를 하면은 이제 수원FC를 제치고 이제 10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경기가 좀 양팀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한 매치지 않나 싶어요. 순위가 바뀔 수 있는 매치이기도 하고, 그리고 더비 매치이기도 하고. 네. 자, 그런 지금 수원 삼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현재 3연패로 지금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득점 찬스는 어느 정도 좀 잘 만들고 있긴 하지만 최근 좀 그 마무리에서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2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공격 전개나 이런 거 좋지만 수비가 일단 고질병일 정도로 굉장히 좀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좀 골 결정력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공수 방면에서 굉장히 좀 그렇다 할 성과를 좀 못 내고 있는 수원 FC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뭐 이제 전반적으로 이 두 팀의 경기를 봤을 때 볼 점유율 자체는 수원 삼성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최근 양 팀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좀 많이 상반된 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원 삼성이 주도권을 가지면서 좀 경기를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뭐 골 결정력과는 뭐 상관없이 그래도 공격 전개는 좋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수원 삼성 상대로 좀 위협적인 모습도 좀 보일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수원 삼성 역시 최근 좀 공격에 많이 물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약간 좀 고려를 하면은 다득점 양상으로도 좀 흘러갈 수도 있고, 그래도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승패를 본다면은 좀 수원 삼성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수원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도 그렇게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최근 흐름도 별로 좋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고려하면은 그래도 승패는 수원 삼성 쪽을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원 삼성승에 이제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K리그 1 경기. 자, 대구FC 대 이제 울산현대. 자, 우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고재현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새로 영입한 그 용병. 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이제 벨톨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이제 결장의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이제 영입을 했는데 지금 언제 복귀할지 좀 약간 미지수인 그런 이제 벨톨라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뭐 큰 결장자는 좀 없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전에 3경기 동안 이제 승이 없었고, 그리고 그 3경기 안에서 1득점밖에 못할 정도로 공격에서 많이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 전반기 끝 무렵에 굉장히 좀 공격 전개가 안 좋았던 그런 대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울산 역시 이제 직전 제주 상대로 이제 홈에서 승리를 거뒀긴 했지만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못했고, 그리고 최근 좀 계속해서 좀 빌드업이 잘 안 되면서 공격 흐름이 좀 끊기는 모습을 종종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이제 제주 상대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워낙 이제 원정 제주가 좀 성적도 안 좋고 그리고 수비도 많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제주를 상대로 좀 어느 정도 좀 힘들게 이긴 거는 울산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내용은 아니었다. 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양 팀 다 지금 최근 경기력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선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울산이 좀 볼 점유율이 우세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 점유보다는 어느 정도 볼 점유율을 포기하고 좀 공격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점유율은 울산이 좀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드업이 좀 좀처럼 잘 안 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점유율에 비해 전개에서 좀 답답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쵸. 네, 물론 뭐 이제 이 경기가 휴식기 이후다 보니까 뭐 양 팀의 경기력이 좀 좋게 변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보여진 게 없고 최근 약간 경기력을 약간 빗대서 이제 분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 그래도 경기력만 봤을 때 두 팀 다 지금 기대 이하의 그런 경기력을 보일 수가 있고, 그래도 만약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그래도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내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제 상성상 그래도 이제 울산이 뭐 대구 상대로 이제 최근 3경기 전승을 거둘 만큼 굉장히 좀 강하긴 했고, 그리고 지금 울산도 울산이지만 대구도 지금 경기력 면에서 좋지 못하기 때문에 요 점을 약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울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 저는 요거를 울산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는 햄무도전, 그리고 2.5 기준은 요걸 언더 볼게요. 네. 현재 양 팀의 그런 공격, 빌드업 약간 이런 거를 다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좀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지 있지 않나 네 생각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발음이 꼬여가지고. 네, 어쨌든 네, 이 경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경기. 자, 전남 드래곤즈 대 이제 부천 FC. 자, 우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지금 한 명이 결장이고, 그리고 지금 공격수 한 명이 지금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이우건 선수가 지금 결장 중이고, 그리고 하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좀 출전이 좀 불투명한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2명이 지금 결장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영입파 이제 용병 공격수 루페타가 지금 출전 의심인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최재형 선수, 그리고 안재주 선수, 그리고 이제 한주 선수가 지금 어느 정도 결장인 상황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 이제 최근 패가 없다가 이제 직전 그런 성남과의 경기에서 2대1 패배를 당하면서 지금 무패 행진이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다가 이제 최근 경기에서 좀 흐름이 끊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도 이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시할 수가 없는 게 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7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으로 이제 홈에서는 극강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전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경기 연속 지금 무득점 중으로 공격 전개가 지금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 뭐 한 경기에서 가장 많은 뭐 유슈팅 횟수가 뭐 3개일 만큼 공격에서 좀 굉장히 많이 침체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격에서는 전남이 더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남이 좀 유리하게 이끌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지금 부천 같은 경우에 공격은 좀 아쉽긴 해요. 네, 많이 아쉽긴 하지만 수비는 뭐 거의 지금 리그 뭐 최상위권에 속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좀 좋기 때문에 전남 입장에서 생각보다 부천의 수비를 좀 쉽게 뚫지 못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뭐 수비 라인도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그리고 클린시트 경기도 좀 많을 만큼 수비에서는 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지금 공격이 좋은 전남이라고 해도 이번 경기는 예상보다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 전남이 만약에 이긴다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한 점 차 정도에서 승부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무승부도 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그냥 고배당 잡이로 한번 도전해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저는 요번에 전남 햄무나, 안 그러면은 무승부 중에서 하나, 네,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2.5 기준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전남 햄무, 그리고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산 대 이제 천안시티. 자, 부산 아이파크 대 천안시티. 우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이 지금 여전히 결장 중이네요. 그쵸. 이제 뭐 김주원 선수랑 이제 차우현 선수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결장 중인 지금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시 좀 경기력이 올라온 상태고, 그리고 공격 전개나 연계도 이제 이전에 비해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안정된 그런 경기력을 바탕으로 좀 공격도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산이라 볼 수가 있고,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남 상대로 좀 리그 첫 승을 거두면서 이제 좋은 흐름을 탈 것처럼 보였지만, 이제 직전 이제 안산과의 경기에서 이제 2대1 패배를 하면서 좀 그런 좋은 흐름이 지금 끊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4경기 연속 무패 행진 기록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 깨지게 됐죠. 물론 뭐 그때 이제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이제 천안시티가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후반에 수비 집중력이 안 좋은 게 좀 패착으로 이어지면서, 네, 아쉽게 좀 2대1로 좀 패배를 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부산이 좀 주도권을 가지며 좀 상대 라인에서 어느 정도 좀 볼을 점유하는 시간이 좀 많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을 것으로 좀 어느 정도 보이고, 뭐 천안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침투나 아니면 좀 역습으로 어느 정도 이제 득점 기회를 노리는 식으로 전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부산이 계속 좀 공격을 전개해 나가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재 지금 공수 밸런스도 좋고, 그리고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부산이 그래도 지금 홈에서 천안시티 상대로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분석 결과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배당이 좀 많이 낮긴 해도 부산 쪽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 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에 한번 오바. 왜냐면 천안시티도 지금 뭐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요 점을 감안하면은 네, 한번 언더보다는 오버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산과 이제 천안시티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김포FC 대 이제 FC 안양. 자, 우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한 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지금 김민우 선수가 결장 중이고, 그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중. 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정현 선수가 결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그 5위, 그리고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그 2위로
이번 경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양 팀의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그쵸? 왜냐면 지금 이제 김포랑 안양이 지금 승점 2점 차로 지금 만약에 이번 경기 김포가 이기게 되면은 이제 안양보다 순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양 팀한테 있어서는 좀 굉장히 좀 중요한 경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우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두 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계속해서 지금 공격에서 답답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수비는 지금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지금 최상위권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한마디로 약간 정리를 하자면 현재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공격이 좀 잘 안 되는 대신 좀 수비는 거의 최상의 상태다. 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좀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원정에서는 현재 지금 3경기 연속 멀티 실점을 좀 기록할 만큼 수비가 좋지 못합니다. 그만큼 지금 원정에서 오히려 안양 같은 경우에는 공격은 계속해서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수비가 좀 많이 무너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좀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양 팀 다 좀 이전에 비해서 좀 더 신중하게 플레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비에서 좀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 좀 역습을 통해 좀 기회를 노리는 식으로 플레이할 수가 있고, 그 안양 역시 이제 기존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수비에 신경을 쓰면서 좀 신중하게 공격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게 지금 거의 승점 6점 차 경기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 순위가 한 번에 뒤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양팀 다 좀 신중하게 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자, 일단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홈에서 이제 1위 팀인 김포를 잡으면서 강세를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원정에서의 그런 안양은 좀 경기력 기복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함부로 안양을 보기보다는 좀 김포가 어느 정도 홈에서 좀 선방하는 모습도 좀 그려지지 않나 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저는 그래도 이제 승패 사이드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김포 사이드 볼게요. 김포 프랜승. 그리고 이거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도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김포 사이드를 본다고 했으니까 2.5 기준은 그래도 언더가 날 가능성이 더 높겠죠. 아무래도 이제 김포가 이제 김포 사이드를 본다는 게 김포가 어느 정도 안양의 공격을 막으면서 전개 나가는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로 진행이 되면은 2.5 기준은 오바보다는 언더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포 프랜스 그리고 고배당으로 무승부 그리고 2.5 기준 언더.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K리그 2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J리그 두 경기 남아 있네요. 자, 이제 쇼난 대 이제 히로시마. 자, 우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지금 간략하게 한번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리그 꼴찌로 그리고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좀 많이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시즌에서도 수비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좀 대량 실점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적도 좋지 않으면서 지금 리그 꼴찌를 지금 기록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쇼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일 전에 이제 세레소 오사카 상대로 이제 1항배 16강전을 치렀는데 그 경기에서 이제 연장 경기를 뛰면서 지금 체력적으로 히로시마에 비해 좀 많이 열세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일 전에 이제 연장 경기까지 지금 뛴 쇼난이기 때문에 히로시마에 비해서 좀 많이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공격 전개나 이제 빌드업이 좀 많이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원정에서 5연패 중으로 경기력 또한 지금 굉장히 좀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쵸? 물론 뭐 이제 휴식기 이후에 경기력이 좀 올라올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현재로서는 지금 원정 히로시마는 그다지 좀 믿을만한 팀은 아니지 않나 네, 생각이 되네요. 자, 일단은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양팀 다 좀 공격 전개나 이제 연계가 지금 최근에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 흘러갈 수도 있어요. 자, 그래도 체력이나 지금 컨디션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쇼남보다는 그래도 굳이 이제 승패를 만약에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가 좀 더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히로시마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요거는 한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해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쵸. 아무래도 현재 지금 히로시마의 원정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쇼난이 아무리도 지금 뭐 체력적으로 열세라고 해도 대승보다는 좀 1점차 승이 좀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히로시마 승에 이제 고배당으로 햄무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마지막 네, J리그 경기네요. 나고야 대 이제 니가타. 자, 우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수비수 2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지금 결장 중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 나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컵 경기에서도 이제 우라와 상대로 이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여전히 지금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반기에도 좀 굉장히 기대되는 팀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핵심 전력인 지금 이제 이토가 이제 이적으로 인해 결장을 해도 나름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기대보다 좀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나고야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볼 점유율이 높을 것으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요즘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할 때 그리고 운영할 때도 이제 수비 라인을 올리면서 이제 공격을 전개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상대 진영에서 좀 볼을 점유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격적으로 이렇게 압박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좀 나고야가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니가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홈에 비해 원정에서 공격력이 좀 많이 약하기 때문에 좀 나고야의 이런 견고한 수비진을 좀 뚫기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전력 그리고 경기력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모두 나고야가 전부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나고야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저는 요거는 나고야 승, 그리고 2.5 기준은 네, 언더 네, 요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고야 승의 2.5 기준 언더. 자, 이렇게까지 해서 네, 이제 모든 경기 분석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분석이 이제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이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으로 이제 질문 주시면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